한도윤은 새벽 택배 소리에 잠에서 깨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에는 아들 이름과 함께 부동산 상호가 작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상한 기분을 안고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조심스레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신규 전세 계약서, 안내문과 함께 주소 변경 관련 내용을 정리한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 맨 아래에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이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지 속에는 아들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한 줄 문장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주소는 이번에 빼주세요. 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벼봤지만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 전화를 걸까 했지만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바쁠 텐데 내가 또 부담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는 대신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다시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옆집 복도에서는 쓰레기 봉투 비닐 소리와 함께 이웃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웃이 인사를 건넬까봐 현관문 쪽을 힐끗 쳐다보던 그는 재빨리 불을 줄였습니다. 거실은 금세 어둑해졌고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겨둔 장보기 메모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 메모 옆에 아들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폭에 올려두고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같은 날 아침 한지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둔 채 상사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유리창 너머로는 팀원들이 분주하게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우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사 견적을 비교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는 전세 계약서 초안과 대출 상환 일정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상사는 지훈이 맡은 프로젝트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두 사람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지훈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들은 지훈이 최근에 또 대출을 늘렸다는 이야기를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았습니다. 지훈은 일부러 못 들은 척 모니터 밝기를 더 올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휴대폰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주소 제외하는 걸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본 지훈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새 집은 방 구조가 좁고 관리비도 빠듯해 내 식구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노부모까지 함께 산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떠올랐지만 머릿속에서는 대출 만기일과 카드값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는 동료들의 말에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사 식당에서는 여러 부서 직원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쟁반에 적당한 반찬만 올리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 휴대폰 화면에 뜬 가족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유난히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잠깐 바라보다 화면을 꺼버리고 다시 식판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나도 아직 버거운데라는 말이 뭉근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윤은 동네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채소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안 라디오에서는
주말 가족 나들이 사연을 소개하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던 그는 손에 쥔 장바구니 무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포인트 카드를 묻자 그는 아들명의 적립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영수증 아래에는 그동안 모인 적립 포인트가 작게 인쇄돼 있었어요. 도윤은 그 포인트로 손주에게 줄 과자 한 봉지를 추가로 집어들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골목길 벤치에는 노인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도윤을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와 근황을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은 바쁘고 손주는 잘 지낸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집에 도착한 그는 방 한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에는 어린 지훈이 운동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웃던 사진이 꽂혀 있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그때의 운동장 흙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식탁 위에 놓인 이사 서류가 눈에 들어오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손주에게 줄 과자를 들고 아들의 아파트가 있는 단지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경비실 옆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손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 집이 있는 동까지 갔다가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와 유모차를 보는 순간 그는 괜히 방해가 될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그대로 뒤돌아서며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진 골목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손에 들린 비닐봉지 소리만이 조용한 밤길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한도윤은 재활용품을 모은 상자를 들고 아파트 뒤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쌓인 상자와 페트병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이 좁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상자를 한쪽으로 옮기려 했어요. 축축한 바닥에 미끄러진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꺾이며 몸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세게 넘어졌고 팔과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신문을 배달하던 청년이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고 도윤 곁에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고 2명의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상태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도윤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구급차 안은 각종 기계음과 함께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환자 정보를 물으며 기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하던 직원은 등록된 보호자 번호가 하나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번호는 아들 한지훈의 번호였습니다. 직원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과 병원 위치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도윤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어요. 몸 여기저기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별말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허리춤에 걸려있던 작은 가방이 의자 위로 옮겨졌습니다. 오래 사용한 그 가방 안에는 통장과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한쪽 벽 시계는 아직 이른 시간임을 알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루가 이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잠시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 복도에는 이미 여러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접수 창구에서 아버지 이름을 말하고 안내를 받아 병실 쪽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어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가 얇은 담요를 덮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노인이 텔레비전을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놓인 낡은 가방을 보자 낯익은 물건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손주 장난감 매장 영수증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 통장에는 아들 이름으로 된 적금 내역이 정리돼 있었고 입금 내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에 쥔 통장을 넘기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오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침대 발치 쪽에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가 접힌 채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펴보며 아버지가 혼자서 이 모든 검진과 치료를 감당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아버지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 골절은 아니지만 연세를 고려해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간호사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건네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 가족이 수납 창구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조용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잠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보냈던 그 한 줄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무겁게 되돌아오는지 체감하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 대신 부동산 사무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상담을 받고 있었고 중개인은 바쁜 손놀림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동안 지우는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둔 대출 상환 계획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차례가 되자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전세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개인은 위약금과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를 하나씩 설명하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병실에서 본 통장과 영수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겠다고 말하며 서류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 있는 집을 찾아달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다양한 평면도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중 몇 개가 새로 추천 리스트로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구조를 살펴보며 부모님 방으로 적당한 위치와 동선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후 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각자의 걱정거리를 안고 오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창문으로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전날보다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새로 인쇄한 집 도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면에는 아버지 방이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도면을 곁에 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기계음과 복도 발소리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에서 이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보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퇴원을 허락받은 한도윤은 지훈의 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과 도로,
표지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지우는 천천히 차를 주차하고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지 안에는 유모차를 민부모와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새집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거실 한쪽에는 아직 풀지 않은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손주는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와 할아버지를 맞이했고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복도 끝 방문을 열어 보여주며 이곳이 아버지가 지낼 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 안에는 단순하지만 필요한 가구들이 미리 배치돼 있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놀이터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정미정이 그릇을 정리하며 오늘 저녁에 먹을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도윤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온 가족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주는 준비해둔 그림책을 가져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웃집 부부가 인사를 하러 찾아와 새로 이사온 가족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우는 이웃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며 함께 살게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집의 한 구성원임을 실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지자 네 사람은 마주 앉아 첫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조명 불빛 아래에서 도윤은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며 오래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 새집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지우는 주민센터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입신고서를 챙기고 아버지에게 함께 가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앞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서자 평일 낮 시간대답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가로이 오가고 있었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로비 한쪽 모니터에서는 각종 안내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호출음이 울리자 두 사람은 나란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새 전입신고서를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부모님 주소란에 아버지 이름과 이 집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펜 끝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직원은 입력을 마치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전입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창구 뒤 벽면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주민센터를 나오는 길, 복도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에 길게 비쳤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살짝 스쳤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천천히 걸어가자며 발걸음을 맞춰 걸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하며 옆에 선 아들의 어깨선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집과 이 주소에서 분명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흘러나온 햇살이 얼굴을 스치자 도윤은 아주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섞여 흩어져 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